검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련자를 사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 특혜 의혹에 휩싸인 유석열 문화정책특보가 천안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유특보는 시의회에 다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종담 부의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이번엔 천안시의회가 항고장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충남도가 벌인 장제천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7월 공사 종료를 목표로 했지만 공정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산에서 열렸던 제76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시는 내리 3차례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6월 24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2건의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천안TV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임원 일부가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진정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접수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검찰이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처분이 가볍다며 아쉬워했지만 공금 유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4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 핵심 혐의자 4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원은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아산경찰서에 이첩했고 아산경찰서는 혐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올해 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혐의자에 대해 벌금에 약식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황모 전 지부장과 광고대행사 조모 대표, 그리고 전직 임원 2명입니다. 그간 황 전 지부장과 조 대표는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자주 거론됐는데 결국 사법부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벌금형으로 그친 데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행위에 연루된 이들이 재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선 안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혹으로 아산 문화예술계를 술렁이게 만든 이들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된 것은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고 사후 보조사업 선정 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단체나 개인이 또다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역 예술인은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만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아산시를 압박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천안TV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임명한 유석열 문화정책특보 관련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그리고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설 등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특보가 마침내 천안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유특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산시의회에 출석해 다 털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유특보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유석열 특보는 지난 20일 오후 배방읍 온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면접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간 유특보의 존재는 마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천안TV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재단 직원들은 기자의 접근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특보와 어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특보는 아산시의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25일날 출석 요구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날 출석하실 건가요? 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아산문화재단은 유특보 지원 사실을 묻는 질문에 함구하는가 하면 당초 25일로 예고했던 면접 전형 일정을 20일로 앞당기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꾸린 임원추천위원회에 박경규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인사가 들어가 있는 등 공정성 시비마저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 담당 국과장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법원이 이종담 부의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천안시의회가 항고장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천안시의회는 법원이 이 부의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선 초동대처 부실이 불필요한 법리 공방을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천안시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이 부의장의 징계는 적법하며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의회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지난 17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성추행 피해 의원에게 이 결정이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정도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회 사무국과 함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도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대한 수습이 잘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이 동료 의원 간의 어떠한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또 성폭력,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성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우리 그 정치권의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상당히 지금은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예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이 수습이 잘 됐으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않았냐 그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요.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경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와 이 부의장은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는 도시침수 취약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불당동 일원에서 장제천 정비사업에 나섰습니다. 당초 충남도는 7월 공사를 종료하기로 계획했지만 천안TV 취재 결과 공정률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통행 불편을, 주변 상인들은 상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질까요?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와 충남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예정된 올해 7월보다 1년여 늦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공사는 불당 3교 인근에 KT가 관리하는 통신 관로가 매설돼 있어 이에 대한 이설 협의로 인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자 인근 주민들은 통행에 대한 불편을, 상인들은 상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설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었지만 천안시와 충남건설본부, KT 등 관계당국은 최근 이설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곧 이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안시청과 KT가 많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불당 3교 그 KT 지장물건은 거의 다 이제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KT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제 KT에서 이게 지장물 이설하는 걸로 좀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는 도중입니다. 공사에 대한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일까? 천안TV가 방문했던 현장에서는 산책로 정비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건설본부는 지장물 이설이 최종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원성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난 1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시공사 측이 이달 초 발주처인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 본부장 등 4명을 건설기본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맑은물 본부가 설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시공사 측 주장인데요. 자세한 사정 조인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지난해 2월 원성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남 논산 소재의 A업체와 시공업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와 본부 측은 공사를 시작하며 줄곧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잘못된 설계로 인한 설계 및 공법 변경 요구였습니다. 이 현장은 총 공사비가 110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현장에선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 이상 토사 붕괴가 일어났는데 A사는 이를 근거로 발주처인 본부와 감리단에게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부 측은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 추진단에서 맡았던 관로 공사 중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어 시공사에도 안전 시공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굴착 공사 시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설계서와 현장 환경은 다를 수 있다면서 충분히 설계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발주처에서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설계서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걸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설계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계 변경하는 조건이 처음에 설계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도서부터 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공사에서 이렇게 현안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주처는 설계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돼요. 본부 측은 지난해 2월 제출된 공정관리 서류에 의한 누계 공정률이 5% 이상 지연되면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 수립을 하라고 A사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착공 이후 올해 4월 중순까지 계획된 공정은 5.27%였지만 여러 갈등으로 인해 공사는 전혀 진척이 안 됐고 이에 따라 공정률 회복을 위한 2차 지시까지 했다는 게 본부 측 설명입니다. A사는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맑은물 사업본부의 본부장과 담당 과장 등 4명을 건설기본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러던 중 A사는 같은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 C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C사에서 일하던 일부 작업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천안시에 공익 제보를 했고 시는 관련 내용을 살피던 중 불법 요소를 확인, 천안 동남경찰서에 건설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라는 농산업체와 같은 지역 협력업체가 적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임금하고 장비체불로 근로자들이 저희 현장으로 공익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불법 재하도 계약이 확인이 돼서 수린이 불법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공사 부분 중지를 했었습니다.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고소고발과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된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산에선 제76회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출전한 천안시 선수단은 금메달 64개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시는 도민체전 3연패란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은 천안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가 충남 도민체전에서의 강한 모습을 3년 연속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산시 일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천안시는 금메달 64개 등으로 36,475점을 기록, 개최지였던 서산시를 300여 점 차이로 제치고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거머쥔 바 있던 천안시는 이로써 대회 3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충남 도민체전에서는 개최지인 우리 서산시 등 타 시군의 도전이
도전이 만만치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 선수단은 전 종목에 아주 걸쳐서 고른 점수를 얻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천안시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719명의 선수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에 출전한 초등부의 김기하, 김도훈, 권나림, 정하진 선수 등이 5관왕을 차지하며 천안시의 종합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축구 경기에서는 초등부의 선거초등학교와 남자 일반부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종합 우승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대회 3연패라는 결과물을 가져온 천안시는 내년에 천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7회 대회에서 도내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의 근현대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안 지역사 전시관이 지난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은 갤러리, 역사문화교육실, 역사문화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전시관 개관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공개 수집한 갖가지 자료들을 상설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 지역의 근현대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안 지역사 전시관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천안 지역사 전시관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누질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구 사직 2길 22일원에 연면적 699.5평방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전시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자료 소장과 전시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기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갤러리, 역사문화연구실, 역사문화전시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갤러리에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작품, 천안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사 관련 물품이 전시되며 역사문화전시실에서는 천안 및 남산지구 근현대 생활 중심의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교육실은 천안의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문화예술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대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공개 수집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수집한 천안의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민생활사, 마을 공동체, 천안의 도시 변천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중앙시장 앞에 천안 지역사 전시관이 개관했는데요. 이렇게 옛날 물건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이 즐겨 쓰시던 그런 천안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시의 경계인 월봉 생태터널 인근에 경계석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천안TV 취재 결과 경계석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경계석이 설치된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아산시 측 모두 현장을 살펴보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기상 관측 이래 6월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천안시는 폭염에 대비해 종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던 하천 내 분수 7곳을 지난 20일부터 조기 가동했습니다. 이번에 조기 가동에 들어간 분수는 천안천에 설치된 음악 프로그램 분수 등 4곳, 그리고 원성천에 설치된 큰 벽천 분수 등 3곳입니다. 천안시는 분수 조기 가동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 청소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LED 조명 등과 시스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춘향대는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뉴 우즈베키스탄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연합 캡스톤 디자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국 학생들은 M&M 분야 관련 토론, 창업 아이템 선정, 팀별 활동 발표, 시제품 시연, 현지 아이디어를 적용한 시제 작품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순춘향대 LINC 3.0 사업단은 뉴 우즈벡대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지난 76회 충남 도민체전에서 천안시를 대회 3년 연속 우승으로 이끈 천안시 체육회 소장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 제76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가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어려운 대회였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 도민체전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서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산시에서 열린 충남 도민체전에서 2022년 보령대회와 그리고 2023년 금산 대회에 이어 종합 3연패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개최지인 서산시 등 타 시군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천안시 선수단은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점수를 얻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719명의 우리 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전 종목 임원 및 관계자분과 우리 체육회 임원님 등 모든 체육인 여러분과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회 예산을 포함해서 물심 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도민체육대회는 전국체전과 같은 큰 대회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대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충남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의 체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체전은 네. 엘리트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이지만은 우리 도민체전은 대부분의 종목이 학생 선수들도 있지만은 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관심이 적다기보다는 네. 종목과 그리고 일정, 참가 선수 등에 있어서 전국체전보다는 규모가 작은 대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엘리트 체육의 성장 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성과를 또 거두고 계신데요. 천안시 체육회가 이런 여러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 방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도민체전의 경우도 우수한 선수 발굴과 그리고 치밀한 전략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등으로 우리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은 예산제 확대를 통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천안시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보와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안시 체육회는 종목별 체육 동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천안시와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학교 체육을 근간으로 우리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드디어 내년에 충남 도민체전이 천안시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충남의 수부 도시지만 또 도민체전 개최에 있어서는 20여 년이 넘게 걸린 걸로 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천안시 체육회장으로서 감회가 아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이제 도민체전이 내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천안에서 제77회 충남 도민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지난 2004년 옛 오륜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른 지 21년 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체전을 개최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민선 우리 천안시 체육회장으로서 역대 가장 훌륭하고 아주 멋진 대회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 대회 준비 TF팀이 구성돼서 네. 가동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천안시청에서 제77회 충남 도민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도 갖고 대회 채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 대회는 대회 운영을 비롯해서 경기장 이제 보강, 주차장 확보, 그리고 교통체계 확립 등 또 자원봉사 운영, 범시민 손님만이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충남 수보도시 위상에 걸맞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큰 기대가 되는데요. 당연히 내년 목표도 우승이시겠지만 내년에 있을 제77회 충남 도민체전은 어떤 대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내년 대회는 77회이기 때문에 네. 모두에게 행운이 겹치는 체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성적은 개최지 2점을 최대한 살려서 역대 대회 중 최고의 점수로 종합 4연패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에 우리 도민 모두가 감동하고 또 우리 시민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천안의 특색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땀과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과 또 천안시 체육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11만 천안시 체육인 여러분, 우리 체육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체육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면서 체육의 가치 실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76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천안시 종합 3연패를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7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명품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우승 4연패까지 좀 응원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아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아산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적발해 바로잡아 시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아산시 시정의 난맥상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강사로 나서는 강연을 6급 이상 공무원 필수 역량 강화 교육 이수 과정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국외 출장비를 박 시장이 아닌 수행직원 금융계좌로 받았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축제 예산을 쪼갠 정황이 불거지는가 하면 아산시 대표 축제인 이순신 축제를 치르면서 7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누락해 신고한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박 시장에게 계속 시정을 맡겨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의아한 건 행감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박 시장을 두둔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는데 수행직원 계좌로 출장비를 받는 게 적법한 일일까요? 축제를 쪼개기 예산으로 치르는 게 법적 문제는 없었을까요? 최소한 의사결정 이전에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면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국과장이야 공직사회 전반이 시민이 아닌 인사권자만 바라본 건 아닐까요? 그래서 공연히 반대 의견을 냈다가 인사권자 눈밖에 나서 인사 불이익을 당하느니 윗선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건 아닐까요? 아산시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궁극의 주체는 인사권자가 아닌 시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